네, 바로 요 앞 직전에 반매논 기법을 이용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어가지고 지오르지 방식, 그 지오르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지오르지 방식으로 쓰여진 선행 연구를 보면서 지오르지 방식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법인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반매논 대신에 자, 지오르기, 지오르지. 뭐 어떤 게 정확한 발음인지는 저도 정확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찾아봅시다. 박사 논문 두 개, 요렇게 두 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이제 제일 처음 나왔던 지오로지 현상학적 방법론으로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것도 공통점이 있거든요.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목차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 똑같아요. 현상학적 고찰 설명하고 또 지오르지 방식은 어떤 건지 또 설명하고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자, 현상학과, 뭐, 누구의 현상학과, 누구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빠져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명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소개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지오로지 현상학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0페이지 들어가면 되겠죠. 28, 29, 여기 쭉 나오잖아요. 예, 여러 연구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30페이지 들어가서 지오로지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뭐냐? 자, 지오로지가 다른 질적 연구자들과 구분되는 것은 현상학적 주제 구성에 있어서 1차적인 단계의 의미 단위 구성부터 연구자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 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오로지는 의미 단위 구성부터 연구자의 언어인 학문적 언어로 표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 단위 구성에서 문학적 표현이나 관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여기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질적 연구를 해보면 우선 이제 지오르지가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거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이 지오로지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4단계의 자료 분석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요거를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들도 찾아가지고 반매논의 연구 방식, 지오로지의 연구 방식, 뭐 반캄의 연구 방식, 콜라이츠의 연구 방식, 이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기법들이 있지만 주로 이 네 개 위주로 사용이 되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 네 개 중에서도 지오로지, 반매논 이 두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뭐 콜라이츠 방식인 것 같고. 그러면 이 방식이 뭐지? 라고 해가지고 서점 가서 막 철학 코너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아니면 질적 연구 방법론 책을 사가지고 보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논문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논문 보면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고 찾아보고 설명을 읽어보고 그리고 한 4개 정도 되는 기법들을 비교해 가지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다. 그 질적 연구 방법에서. 자, 그러면 자, 이분은 지오르지 방식으로 쓴 연구는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보세요. 반매논 방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 바로 앞 동영상에서 반매논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 동영상 잠깐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봅시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를 한번 보면 이게 또 특징이 있어요. 지오로지 방식은. 연구 결과에서 보면 자, 상황적 구조 진술.
그리고 일반적 구조 진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상황적 구조 진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 보세요. 62페이지잖아요. 여기 아마 표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52페이지나 뭐 62페이지나 요 정도의 표가 나올 거거든. 표목차를 보자 이거지. 표목차를 보면 요 52페이지 보세요. 중심 의미,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목록. 표가 하나 나온단 말이지. 이 표를 보자 이거예요. 이 표를 보면 자 52페이지를 들어가 봅시다. 51페이지, 52페이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아까 우리가 요 전 동영상 이 반메논의 그 표 여러분 혹시 요 앞전 동영상 반메논 질적 연구를 못 보셨다면 그거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비교가 돼야 되거든.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 본질적 주제 그리고 반메논은 본질적 주제 밑에 하위 주제가 있었죠. 드러난 주제가 그 하위 주제. 드러난 주제가 그 하위 주제인데 그 안에 또 중심 의미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반메논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1단계라고 하고 얘를 2단계라고 하고 얘를 3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반메논의 방식은 1단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있거든. 그 기준이 뭐냐면 신체, 시간, 공간, 관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시간이 되고 그 밑에가 공간이 되고 그 밑에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체, 시간, 공간, 관계 밑에 본질적 주제가 있고 그 밑에 하위 주제가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오르지는 그게 아니라 시간, 뭐 공간, 관계, 신체 이런 네 가지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오르지 방식에서는 바로 그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 주제에 해당이 되고 이 본질적 주제는 이미 있는 기준이 아니라 연구자가 도출해야 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연구자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 밑에 하위 주제가 있고 그 밑에 또 하위 주제가 한 칸 더 있는데 그 밑에 마지막에 나오는 하위 주제를 중심 의미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 의미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람이 A가 뭐라 한 것 중에 B가 뭐라 한 것 중에 A의 요 말과 B의 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저 밑에 D가 뭐라 한 것 중에 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 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반메논도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다만 반메논의 1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오르지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부터 도출을 쭉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피라미드식 아닙니까? 피라미드식. 이렇게 피라미드식. 자, 보시면은 이 연구를 보시면 자, 본질적 주제가 장애 서름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가족 와해, 고통의 긴 터널, 그 다음에 도끼, 내뿜기, 모녀 운명 공동체. 이거는 뭐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자료에서 뽑아내긴 나름이죠. 자, 그럼 이제 요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 A가 이런 말을 했다. B가 이런 말을 했다. C가 이런 말을 했다. D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우리가 전사해서 이 파일로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 자료가 얼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의 이 말과 B의 이 말과 C의 이 말이 결국 자, 요런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밝혀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중심 의미들이 몇 개가 또 모아져서 자, 이런 드러난 주제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드러난 주제가 또 몇 개가 모여서 이 본질적 주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최초에 A가 했던 이 말, B가 했던 이 말, C가 했던 이 말은 하나의 문장 형태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문장 또는 문단 형태로 나타나 있는 최초의 전사 자료가 있겠죠. 그 전사 자료가 한두 개가 있겠어요? 엄청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어느 세월에 다 읽고 예 세 개가 같은 중심 의미를 가지는구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구나. 요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요 문장에다가 뭐라고 태그를 달아 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떤 형용사 같은 걸로 적어 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걸 우리가 보통 태그라고 하죠. 그리고 요것도 태그를 다는데 이 내용을 태그를 달라고 보니까 여기 있던 내용하고 태그 내용이 비슷하네? 여기 있던 내용하고 태그 내용이 비슷하네?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구나. 라고 빨리 알 수 있게 되겠죠. 태그를 달면. 그래서 우리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태그를 다는 겁니다. 태그를 다는 거고, 이 태그를 달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코딩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코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양적 연구할 때 막 숫자 데이터 설문조사하는 것만 1, 2, 5, 3, 4 이렇게 코딩하는 것만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질적 연구의 텍스트 자료에 태그를 다는 것도 코딩이에요. 이 코딩을 다는 방법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까 지오로지가 그랬잖아요. 가급적이면 좀 아카데믹한 그런 학문적인 용어로 연구자의 학문적인 문학적인 용어로 달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그냥 하나의 간단한 단어로 달 수도 있고 또는 풀어서 달아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코딩 방식이 있어요. 근데 코딩 방식이 너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지.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가 연구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코딩을 해놓고 나중에 얘를 뭐 문학적으로 단어를 좀 바꾸든지 뭐 형용사로 다 바꿔버리든지 명사로 다 바꿔버리든지 뭐 무슨 성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리든지 그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거 읽을 거리도 많고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언제 그거 코딩 기법까지 생각하면서 태그를 달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해하기 편한 대로 태그를 달아놓고 나중에 그거를 좀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태그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태그를 그냥 자기가 편한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뭐 한글에서 하든 워드에서 하든 메모장에서 하든 엑셀에서 하든 태그를 달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태그가 많아지면 이 태그가 자 요렇게 세 개로 묶는다라는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게 바로 질적 연구 소프트웨어예요. 질적 연구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동영상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예.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뭐 요 화면 요 오른쪽 위에라든가 아니면 이제 밑에 설명 문구에 제가 찾아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료까지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무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타게트라고 해가지고 타게트 프랑스에서 만든 건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이 바게트잖아요. 근데 이제 태그를 단다 해가지고 TAG를 집어넣어서 합성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게트 태그 더하기 바게트에서 타게트라는 프랑스에서 만든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태그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적 연구를 해 나가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오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라이치도 할 수 있고 반캄도 할 수 있고 반매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시면 질적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오리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적 연구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또 뭐 양적 연구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